안녕하세요. 마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연예인들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인데요. 그래서인지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불안하면 나 혹시 공황장애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공황장애가 불안장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7가지 종류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불안장애를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과 함께 내 몸의 감각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반면 광장공포증은 여기서 쓰러지면 도망칠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특정 장소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결국 핵심은 공황장애는 내 몸이, 광장공포증은 상황이 무서운 것을 말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2가지,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원인과 막연한 불안을 잠재울 치료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머릿속에 딱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 즉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 공황 발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10분 안에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요. 대부분 10분, 20분간 지속된 후 사라지지만 느끼는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옵니다. 저도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럽고 미칠 듯한 느낌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심장이 너무 아파서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황 발작의 대표적인 신체 증상인데요. 땀 흘림, 몸 또는 손발 떨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 박동이 강렬하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빨라짐,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 숨이 가쁘거나 막히는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현기증, 비틀거림, 몽롱함, 기절할 것 같은 느낌, 감각 이상, 비현실감 또는 이인감, 자기 통제를 상실하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몸의 한기 또는 열기, 구토감 또는 복통 등 14가지 증상이 있고, 이런 증상이 4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공황 발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외에도 공황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더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황 발작은 규칙적으로 일정한 빈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발작 빈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공황 발작이 매일 계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밤에 잠을 자다가 발작 때문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주로 하게 돼요. 또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이번엔 진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몰라. 혼자 있다가 발작이 오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 같은 생각들이죠. 이렇게 다음 발작을 미리 걱정하는 것을 예기 불안이라고 해요. 예기 불안이 심해지면 공황 발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걱정과 함께 공황 발작의 결과로서 심장마비가 오진 않을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지고 심장마비가 올까봐 운동을 중지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공황이 왔던 장소를 완전히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적응적인 행동 변화가 나타나면 공황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왜 생길까? 현재 가장 많이 인정되는 원인은 바로 클락의 인지이론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신체 감각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다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빠르게 뛰면 심장마비인가? 어지러우면 쓰러질 거야. 숨이 가쁘면 질식하는 거 아닐까? 비현실감이 들면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작은 신체 감각을 재앙적으로 오해하면 그 공포가 다시 몸을 자극해서 더 큰 공황 발작을 만들어내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재앙적 사고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불안 그 자체를 가장 무서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클락은 공황장애를 지닌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신체 감각에 대한 민감도 증가로 내부 신호에 대한 과각성을 시키는 성향, 위협에 대한 주의 편향, 내 몸은 약하다, 질병은 즉각 위험하다와 같은 건강 및 죽음에 대한 신념, 과거 공황 경험에 대한 기억이 새로운 불안을 촉발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상생활 통해서도 생기기 쉬운데요. 이사, 이별, 취업이나 퇴사, 과로, 시험, 상실 경험 등 큰 변화나 스트레스, 특히 오랜 시간 쌓인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과 압박감이 어느 순간 폭발하듯 나타나기도 해요. 따라서 신체 질환이나 생활 요인으로 인해서 쉽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이상, 심장 관련 문제, 호흡기 문제, 카페인 과다, 음주, 수면 부족과 같이 이런 요인이 공황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사용되는데 이 약물들은 신경계 과잉 반응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치료인데요. 여러 가지 심리치료가 있지만 그중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완훈련 역시 공황장애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공황 통제 치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황 발작 증상을 치료실에서 일부러 만들어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과잉 호흡을 하게 하거나 회전 의자를 막 빠르게 돌려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이런 감각이 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를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황 발작 증상을 느끼지만 미치거나 죽는 건 아닌가 같은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완 훈련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공황 통제 치료는 꼭 의사나 심리치료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공황 발작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예기 불안을 느끼면 지나친 걱정과 근심을 나타내거나 부적응적인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공황장애를 지닌 사람은 내가 심장병은 아닌지 하는 건강 염려증이 생기고 발작이 일어났던 장소, 상황과 유사한 장소나 상황을 피하려는 회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는 외출을 피하고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며 외출을 할 때는 누구와 꼭 동행을 하려 하기 때문에 광장공포증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연히 겪은 첫 공황 발작이 매우 강렬하면 뇌가 이 느낌을 위험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 느낌이 학습 효과를 일으켜 비슷한 상황, 장소, 신체 감각만 느껴도 공황이 재발하는데 이 때문에 광장공포증이나 회피 행동이 함께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광장공포증은 무엇일까요? 광장공포증은 만약 여기서 공황이 오면 도망칠 수 있을까?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특정 장소나 상황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광장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등 탈출하기 어려운 장소 또는 백화점, 영화관 등 갑작스럽게 공황 발작에 빠지는 경우 도움받기 곤란한 장소에 대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집니다. 즉 공황 발작과 같은 당혹스러운 증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광장공포증을 지니게 되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현기증, 구토감, 질식할 것 같은 느낌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두려운 장소나 상황으로는 자동차, 버스, 기차, 배, 비행기 등 대중교통 이용 상황, 쇼핑몰, 극장, 영화관 등의 폐쇄된 공간, 주차장, 다리, 시장 같은 개방된 공간, 줄을 서거나 군중 속에 있는 상황, 집 밖에서 혼자 있는 상황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어떻게 다를까? 오늘의 핵심이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황장애는 내 몸이 무섭고 광장공포증은 상황이 무섭다입니다. 공황장애는 반복되는 공황 발작과 또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인 예기 불안을 핵심 증상으로 해서 공포의 대상은 심장, 호흡, 어지러움 같은 신체 감각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광장공포증은 특정 장소나 상황에 대한 강렬한 회피와 불안이 핵심 증상으로 도망치기 어렵거나 도움받기 힘든 상황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가 없어도 진단될 수 있지만 둘 다 기준을 충족하면 두 가지 진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알아봤는데요. 공황장애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겼다기보다 몸의 취약성과 생각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치료법으로 충분히 호전되기 쉬운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공황장애가 아닌가, 혹은 광장공포증은 아닌가 하는 것에 너무 겁먹지 마시길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그림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공황장애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뭉크의 절규 그림이 특히 생각이 나는데요. 급작스러운 강렬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이를 어쩌지 못하는 당혹스러움에서 나오는 이 절규가 잘 드러나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내 몸의 감각이 두려운가? 특정 장소가 두려운가? 이 질문 하나로 두 진단이 쉽게 구분됩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무릎에 쿠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고양이 쿠션을 구매했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저희 마음봄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